마지막으로는 네 가지 능력 모두를 유지시키는 유지력. 이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력이라고 말한 게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힘을 써야 된다. 사랑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의 능력을 배우고 발전시켜야 정말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다. 사랑이 그냥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참 어려운 게 그건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살기 팍팍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저것까지 힘써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아, 이게 지금 농담 아니고 이건 진심이에요. 제가 지금 농담을 많이 했다고. 아, 구별을 해야 되군요. 지금부터 농담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좀 들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좋은데 해야 될 게 또 느네?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은 호르몬이고 자연스럽고 이렇게 믿고 싶고 맞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 저것도 노력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생각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디라는 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꼭 하잖아요. 유언을 써봐라. 죽음을 한번 생각해봐라. 모의 장례식을 해봐라. 이런 말을 하는데 그때 돼서 후회하는 거는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성공을 더 했어야지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그때 아이한테 누구한테 미안하다고 할 걸, 사랑한다고 한 번 더 할 걸. 사실 그러니까 죽을 때 그게 중요하다는 건 인생에서 엄청 중요하다는 건데 그거를 잊어서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사실은 더 중요한 건데 돈 버느라 바쁘다고 그죠? 가족이랑 같이 못하고 아이 뭐 학원 한 번 더 가라고 얼굴 볼 시간 없고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진짜. 회사를 때려치고 애 학원 때려치고 세계 일주일 한 바퀴 도는 것이 그래서 그걸 평생은 그렇게 못해도 한 몇 개월, 1년 네.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보면 그 용기도 대단하고 맞아요. 사실 그게 평생의 재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를 못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했듯이 가족의 뭐 일주일에 한 번의 어떤 축제 이벤트 같은 걸 만드는 거 그건 할 수 있거든요. 일상을 하면서도. 사실 모든 걸 다 접고 내가 사랑을 하겠다 하면은 무인도로 가도 노동은 해야 돼요. 먹고 살려면. 씨도 뿌려야 되고. 갑자기 김씨표류기가 생각나면서.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랑만 하고 살 수는 없죠. 그거는 또 인간에게 주어진 어떤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립은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때려치우라는 건 아닌데 너무 기울어져 있다. 이 운동장이 너무 먹고 사니즘 돈에 기울어져 있다. 성공, 돈. 사실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돌 맞을까 봐 중요해요. 네. 다른 방법을 제시하시면 돼요. 자급세족 사회로 돌아가자. 사실 그것도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해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그럼 인구를 줄여야 돼. 그럼 빌 아저씨가 생각하는 인구 감축론을 따라가야 되는 얘기가 돼버리는데 네. 그럴 수도 없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그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사는 건 사시라는 거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건 해야 되는데 그게 다인 것처럼 살지는 마시라. 맞아요. 그거는 건강한 방법도 아니고 진짜 중요한 사랑을 잃는다. 자, 그래서 내년 여름에 우리는 다 같이 여행을 가시는 걸로 한 보름 이상 시간 빼셔가지고 좋죠. 네. 같이 가시죠.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너무 많이 소문내지 마세요. 저희 소규모로 갑시다. 정말 알짜로 갑시다. 알짜로. 네. 그리고 건강한 이별은 무엇인가요? 라는 논제를 주셨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평생 사랑을 그냥 갖고 갈 수는 없어요. 건강한 이별이란 게 여러 군데서 있는데 이게 청춘이 사랑하고 이별하고 이걸 무한 반복해야 사실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는 누군가를 하늘나라로 보내는 이별도 하고요. 또 아이를 내 둥지에 있다가 떠내보내는 이별도 해야 돼요. 그래서 병아리를 키우죠. 네. 그래서 건강한 이별은 무엇인가라는 거를 머릿속에 아젠다를 갖고 있지 않을 때 또 엄한 아젠다를 갖고선 이별은 이래야 돼라는 망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별하면 울고 불고 막 시금전폐하고 진짜 사랑했으면 이만큼 아파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내내 아파하고 술 마시고 페인처럼 지내고 이거를 한 달, 두 달, 뭐 3개월, 1년, 2년 계속 하는 분들 있잖아요, 가끔. 이것도 유교의 그 폐해 중에 하나라고 봐요. 아, 그래요? 그 3년상.
그 정도는 해줘야 이러니까. 효자야. 그러니까 이 우러나서 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 율곡 이이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신사임당이 돌아가신 다음에 너무 상실감이 커서 아빠는 뭐야? 상실감이 너무 커가지고 결국 3년상을 하고 그것도 모질라서 절에 들어갔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건 정말 본인이 마음이 그랬던 거고. 그쵸. 근데 그게 이상한 형태로 발현되는 경우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있어서. 맞아요. 그래서 이분은 그 얘기해요. 이렇게 너무너무 슬픈 게 오래 간다. 이거 슬픔이 어느 정도는 가죠. 인간이 상실감이란 게 굉장히 그 큰 아픔이기 때문에 사실 이별하면 아프죠. 짝사랑하다가 짝사랑을 끝내도 아픈데. 저는 짝사랑을 너무 자주 했어가지고 금사빠로 짝사랑만 했어가지고 짝사랑을 끝낼 때도 아파. 그러니까 아픈 건 당연하죠.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둥지를 떠났을 때 애들이 이제 사춘기가 돼서 부모의 엄마 이런 걸 떠났을 때도 너무 아파하고 부모들이 그다음에 이 아이들이 시집장가 갈 때도 이게 참 양가 감정 있나 봐요. 안 가면 그렇게 가라고 하다가 가면 또 그렇게 허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그쵸 내 마음속에 그래서 건강한 이별의 청사진을 갖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울고불고 아파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냐? 그렇지 않다. 그것만 진짜 사랑은 아니다. 그것 말고 건강한 이별 잘 가라고 해주고 덕담해주고 이럴 수 있는 이별의 청사진을 건강한 걸로 세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세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별 후에 그 정리를 이제 잘 마음에서 정리하면 왜 막 술 마시고 또 괜히 연락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괜히 그건 스토킹.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뭐 얘기할 거리가 있어서 뭐 연락하는 건 할 수 있지만 그 미련을 못 버리는 것 때문에 괜히 이렇게 상대는 정리할 만한데 자꾸 연락할 수도 있잖아요. 이별 후에 함부로 연락하는 거 주의해라. 라고 얘기하고 이거 상대한테 무례할 수도 있고 또 내 스스로도 상대의 반응에 또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별을 했다면 어떻게 이별할지 그 예쁜 이별을 하시고 그 이후에는 내 마음에서도 정리를 잘 하시고 그렇게 하셔라. 상대방이 철이 없어서 날 걷어찬 거라면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도 내 마음을 딱 정리를 해야죠. 설이 없는 사람을 뭐 바꿀 거예요, 내가? 왜? 남을 내가 바꾼다는 건 허상입니다. 못 바꿔요. 그 사람이 철이 들 거를 영원히 기다리시겠다면 모를까. 이주제 마음에 들어요. 네. 그래서 이별을 건강하게 하시려고 노력하시고 사실 그거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거는 저도 알고 쉽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건강한 청사진을 가지고 건강하게 이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 거기에 파묻혀서 술에 찌들고 아파하고 이것이 진짜 이별은 아니다. 그것이 또 사랑도 아니고. 그래서 이별의 후유증을 해소하는 방법 나름 있을 거예요. 이게 몸이 직접 가는 여행도 있을 거고, 마음으로 여행하는 명상도 있을 거고, 많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것을 찾아서, 그러니까 그곳에 머물지 말고 딴 곳에 가는 거죠. 그걸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렇게 너무 뭐 1년, 2년 넘도록 괴로워한다면, 이런 아픔은 이거는 좀 전문가를 찾아보시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사랑 때문이 아니다. 그건 당신의 건강의 문제이다. 신체의 문제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 몸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별의 아픔이라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걸 점검해 볼 필요도 있다. 또 저 건강하게 이별해야 된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아젠다를 네, 제대로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도 드라마에서 우리를 너무 잘못 가르쳐가지고. 네. 네. 작가분들 죄송해요. 네, 모든 작가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팔리니까. 네. 그래서 극적이라는 게 있죠. 극작인 장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네. 직접 체험을 못하더라도 간접적으로 네. 그런 극한 거라도 책으로든 체험해보고. 뭐 드라마든 영화든 그런 거 간접 경험하는 것도 좋게 이별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찾아가는 길인 것 같았어요. 맞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내가 배울 수 네네. 있겠네요. 저런 거는 아닌 것 같아. 난 저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배울 수 있겠네요. 그 재난 영화 보는 게 비슷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저렇게는 하지 말자. 미리 준비하자. 그럼요. 네. 맞아요. 그거에 순기능도 있겠네요. 그런 극적인 막 이별 막 이런 거 같이 보면서. 보시죠. 네. 그래서 재난 영화 말고요. 저는 재난 속에 싹 피는 사랑 영화. 아, 네네. 스피드. 이게 이름이 드라마 제목이 요즘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봐가지고 옛날 드라마밖에 모르는데 그 에릭하고 이름이 뭐더라? 로맨스는 서현진인가? 맞나요? 또 오해영 말고 그 전에 네. 로맨스는 괴로였나? 뭐였지? 여름이라는 네네. 네, 그 친구가 나오는 드라마가 있는데 로맨스가 필요해? 맞아. 그건 거였나 봐. 그것도 굉장히 사랑을 미리 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좋은 드라마. 너무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주인공들이. 네. 맞아요. 저는 그걸 순정 만화로 배운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렇게 무언가 이제 학습되는 게 있으면 좋은데, 그걸 보고 또 그 아픈 거에 감정이입해가지고 나 이런 걸 하고 싶어 막 이러면. 네. 허상이라는 거. 네. 그래서 이별 후에 계속된 아픔은 신체 문제일 수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시고,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노래 가사 아닌가요? 이거 거기에 나오죠. 어디에 나오냐면은 클래식이라는 영화의 어떤 음악으로 나오는데. 자탄풍 노래. 아니요, 김광석 노래. 네. 맞다. 목소리가 생각이 나네요. 네. 그래서. 사랑이 아니었음을. 네. 맞아요. 진짜 명곡들이 많네. 우리는 참 많은 거에서 배울 수 있네요. 그리고 이 얘기를 또 해줘요. 요즘 데이트 폭력이란 말이 그냥 일반화됐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를 강타한 범죄가 데이트 폭력인데 이별 후 폭력이라고 이건 바꿔야 된다. 데이트랑 폭력을 붙여놓지 마라. 그래서 마치 데이트하면은 폭력을 당하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키는 건 잘못됐다. 데이트한다고 폭력을 다 당하는 건 아니고 그걸 하는 사람은 그냥 그 범죄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라는 것 뿐이고 이별 후 폭력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냥 폭력이라고 얘기해야 된다라고 용어를 바꿔야 된다고 해주셨어요. 데이트랑 무관한 말이다. 이거 정말 이것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데이트조차 안 하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용어들도 정말 함부로 쓰면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이제 그 데이트 폭력이란 말, 그거를 이제 바꿔서 그냥 폭력, 이별 후 폭력이라고 한다면 그런 이유는 상호작용 없이 관계에 대해서 어떤 그 과정이나 합의 없이 계속 어떤 피해가 계속됐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조금 이게 사랑이라는 허울을 가지고 나를 괴롭힌다. 근데 이게 사랑인지, 이 사랑 때문에 괴로운 건지, 이게 진짜 괴로운 건지 이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만일에 그것이 조금 아프다면은, 누군가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가장 나쁜 게 고립된 관계. 그 아픔을 너랑 나랑만 알고 있어. 막 이렇게 해서. 둘만의? 네, 둘만. 네. 그래서 이게 폭력을 당하면서도 그걸 밖에 얘기하지 못하고 이걸 뭐라고 정의하지 못하면서 계속되는 건 정말 나쁘거든요. 그래서 너와 나만 한정해 놓지 말고 뭔가 괴롭다면 그걸 가까운 사람한테는 좀 터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좀 객관화돼서 이것이 뭔지 좀 알게 되셔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해야 될 거는 사랑을 핑계로 안전을 침해받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안전이 가장 최우선이고, 그런 사람은 이렇게 나를 속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헤어지는데 동의가 필요한 거 아니다. 그래서 좀 지혜롭게 허락받지 않는 상태에서 헤어질 수 있도록 내가 머리를 쓰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상담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폭력에는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라. 그건 사랑이 아니다. 네. 그리고 좋은 사랑을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체력? 에로스? 아니면 헤어질 때 폭력을 당하지 않기 위한 방어?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체력이란 말에 되게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체력이 없으면 정신력이 무너져요. 근데 이게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이 우울하기 시작하면 일단 몸을 안 움직여요. 그래서 집에 이렇게 늘어붙어 있으면 근육이 빠지면서 체력이 빠져. 체력이 빠지니까 또 우울해.
이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관계를 계속하는 게 되게 힘들어져요. 내가 우울하면 상대가 무얼 해도 사실 건강하게 반응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는 체력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네. 건강해야지 아이도 잘 기릅니다. 이 건강을 잃었을 때 그러니까 정신적인 건강, 그걸로 비롯된 마음의 건강, 이런 거 잃었을 때 우리는 태교부터 잘못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한테도, 네. 그죠? 이게,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연인 관계, 아이, 자녀와의 관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맞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해요. 우울했을 때 그걸 극복하는 방법들, 사람들마다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이유도 되게 공감이 됐어요. 유명해지면 우울한 게 더 자주 오잖아요. 왜냐하면 일상의 나와 무대의 나의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라는 건 그걸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그 우울감이란 게 수시로 올 거예요. 아마 유명인들이 더 심할 텐데 그럴 때 자기는 일어나서 뭐라도 한다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든 방을 치우든 몸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마음도 조금 괜찮아지고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유명하지도 않은데 설거지와 청소를. 그거는 지저분한 걸 못 봐서. 아, 그렇군요. 하시는 네. 거잖아요. 네. 그리고 건강한 사랑을 하는 방법은 이 사랑하는 사람이 왔을 때 내가 짜잔 잘할 것 같잖아요. 절대 아니다. 연습이 없으면 짜잔 못한다. 그래서 나와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을 표현하는 걸 연습해 봐야 된다. 지금부터 연습 한번 해보시는 거 좋은 것 같은데. 말난 김에. 네. 기피디님의 뭐랄까 오해가 있는데 점은. 네 좋은 점도 있죠. 많은데 오해가 있는데 이것도 뭐가 있냐면은 왜 대화하자 하고 대화하는 게 대화가 아니듯이 사랑해라고 말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거든요. 디스였어. 근데 사랑해라는 말을 너무 잘하세요. 네.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진심이 않을까요? 느껴지지 않죠. 네. 뭡니까 이건? 보고 있는 사람이 느끼니까. 네. 그래서 그 말을 포함한 다른 거. 저는 다른 걸로 다 하고 있는데. 네. 전 안 느껴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이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랑을 표현한다는 게 말 말고 사실은 좋을 때는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잖아요. 내 애한테도 성적 잘 봐도 이뻐 잘할 수 있죠. 근데 애가 어디서 말썽 피워오면 벌써 내 표정부터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다음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내가 어떤 표정이고 어떤 표현을 하는지 이거가 진짜 상대방한테 좀 힘들게 하는 지점일 거예요. 아이한테도 그렇고 부부관계도 그렇고 연인관계도 그렇고 그 안 좋을 때 상황이 안 좋을 때 그 사람이 하는 나도 모르게 하는 어떤 것들 그걸 좀 업그레이드 시키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결국은 성숙한 자기방어 기제라고 말씀을 하셨고 성숙한 자기방어 기제가 성숙한 사람이 되는 방법이겠죠. 그걸 만들어라. 이것도 연습해야 된다는 거죠. 평소에. 고해성사 하나씩 해볼까요? 나는 어떨 때 그러나? 지나가죠.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아, 자기 것만 하면 되는데 많죠. 네. 네. 그래서 뭔가 있을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떤 스타일이다. 그거. 저는 스트레스 받을 때보다는 뭔가 집중할 때. 이게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이제 컴퓨터 쪽을 하니까 컴퓨터 쪽 하는 사람들이 비슷하더라고요. 건드리면 폭발하더라고요. 뭔가 막 하고 있는데 깨지면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스트레스가 문제가 아니라 머리가 나빠서 그래. 알고리즘 따라가야 되는데 기억을 못 하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그게 될 거야. 예전에 저희 교수님이 그게 되시는 걸 봤어요. 부럽더라고요. 아, 이 말을 하다가 다시 글로 돌아갔는데 되시더라고요. 정확히. 뇌에 CPU와 메모리가 여러 개 들어가 있으신가 보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떤 느낌으로 좀 받아들이면 좋으냐면은 어쨌든 스트레스 받는 건 어떤 과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뭐가 잘 안 풀린다, 뭐 잘 안 된다. 그런데 그때 이제 상대가 있어. 그때 거기에 표출시키면 과업과 관계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해? 라고 했을 때 이거 뭐 지금 잊어버릴 수 있어. 하지만 다시 하지. 라는 걸 세팅을 해놓으면 관계가 난 더 중요하고
존재가 더 중요해라는 걸 세팅을 해놓으면 그러면 이게 조금 하기가 쉬워지는 게 요 아닐까. 포인트가 이제 더덕님하고 네. 저하고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뭐라 그러나 그게 있어요. 제가 재난 영화 많이 본다 그랬잖아요. 뭔가 크리티컬한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좀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 보면 이거는 사실은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지 결론 내기가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평소에 스트레스 받아서 화를 내는 대부분의 상황은 크리티컬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상대방이 봤을 때 그런 거죠. 상대방이 봤을 때 그런 거고 이쪽 사람이 봤을 때는 크리티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어려워요. 대화가 필요하네요. 맞아요. 이게 딱 그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뭘 해야 되나? 공감해요. 역시 티는 달라. 내 이럴 줄 알았어. 과제 중심이야. 다행이에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해를 해야 되죠. 저도 그걸 이해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제 넘어갈 수 있게 됐는데, 안 그럴 때는 왜 저러지? 미성숙한 인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마음속으로.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다르구나라는 건 이제 알게는 됐어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대화로 풀어가야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성숙한 사람이 결국은 사랑을 듬뿍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저는 이거 좀 공감해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이 돼야지 결국은 내가 그 에너지를 끌어들여서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네요.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내가 성숙한 사람은 아니야. 아니죠. 우연히 왔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서 왔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점지해 줄 수도 있죠. 내려왔을 수도 있죠. 그렇죠. 우적한 걸 메꿔라 하고 보내줬을 수도 있는데, 만일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근데 내가 계속 헛발질을 하고 있다면, 그게 느껴진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고 이제 좀 돌아보는 게 필요한 거죠. 나는 계속 방어적이고 나는 받기만을 원해. 그리고 막 이상한 표현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길 바라면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좋은 사람이 오지 않고 그 이상한 기제에 끌리는 사람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이게 이런 거 되게 많죠.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미워해. 근데 결혼해보면 꼭 그런 사람을 만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나한테 있는 방어기제나 미성숙한 무의식, 그것 때문에 끌어당기는 뭐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걸 좀 해결하면 훨씬 더 내가 정말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서둘러 사랑하라. 이건 또 무슨 말이냐 봤더니, 미적미적하고 이럴까 저럴까 재느라고 연습조차 못하지 마라. 그냥 해봐라.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가요? 우리 20대 때 이런 걸 알았어야 되는데, 그죠? 진짜. 저는 그랬는데. 좋겠다. 저는 그냥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순정 만화 보면서 지지 끌다가 원하는 사람을 놓치는 걸 너무 많이 봐서 나는 내 인생에 그럴 일은 없게 하겠다. 그러니까 잘 배웠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을 말하고부터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꾸 미루고 이럴까 저럴까 안 그러면 그렇게 하느라 미적미적 되면은 좋은 일자리를 좋은 사람이 채가듯 사랑도 독점의 개념이 있대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괜찮은 사람 다 없다. 남은 사람 별로 없다. 괜찮은 사람 찾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정말 좋은 일자리 채가듯 사랑도 채간다는 거죠. 좋은 사람들이 이제 다 채우고 있지 않잖아요, 세상을. 그래서 우물쭈물하다가 다른 사람이 채가기 전에 서둘러 사랑하라.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해보라.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딸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그 아이의 인생은 그 아이의 인생이고 저희는 저희 인생이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말은 안 하죠. 네. 예뻐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랑, 그와 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 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구력, 유지력이라는 거는 못할 것 같을 때, 요거는 이제 어떤 말이냐면, 사랑을 막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내 맘대로 안 돼. 시행착오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힘들면 사실 그만두고 싶거든요. 사랑할 때도 갈등이 있다거나 너무 마음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면 여기서 그만둘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뭔가 못할 것 같을 때 조금만 더 해보는 거에서 이 근육이 생기는 거니까, 어차피 헤어질 인연은 끝까지 가봐야 헤어진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염려하지 말고 포기할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한 번 더 힘을 내서 사랑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라는 거죠. 이해를 해보려고 하고 사랑을 해보려고 하는 데서 사랑력이 성장하고 그렇게 하다가 헤어진다고 해도 괜찮다는 거죠. 이미 나는 거기서 배웠잖아요. 사랑을 좀 더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웠기 때문에 그 사랑력은 어디 안 가고 내 몸속에 아까 무슨 기억? 암묵적 기억으로 내 몸속에 체득돼 있어서 다음에 좋은 사람이 왔을 때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커진다. 그래서 우물쭈물 하지 말고 해보시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내가 사랑을 하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막는 것이 결국 뭘까 보면은 또 이거 자존감으로 귀결되기도 해요. 그래서 자존감이란 건 뭘까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인생이란 길은 평평한 평원이 아니다. 인생은 언덕도 있고 둔턱도 있고 뭐 자갈도 있고 오르막 막 내리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길이다. 그래서 자존감 도둑이라는 것이 자존감 언덕을 올라갈 때 나타난다. 평지를 가면 그냥 쉽게 가잖아요. 언덕을 힘껏 올라갔어. 겨우 내가 자존감을 좀 채워보려고 했더니 그때 자존감 도둑이 딱 와가지고 나를 확 이제 내리치는 거죠. 그러면 좌절해서 굴러 떨어지게 돼서 그 언덕을 한번 제대로 정복해보지 못하게 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존감 도둑이 이 3B입니다. 비교, 비약, 비난. 비교는 너무 쉽게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거죠. 이게 비교가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나의 일상이 있고 남의 일상이 있으면 그걸 이렇게 펼쳐놓고 너무 비슷해요. 근데 남의 일상은 잘 안 보여. 남은 인스타에 올린 그 순간만 보이잖아. 남은 나한테 보여주는 최고의 순간만 내가 보아요. 근데 나는 내 일생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그 최고의 순간과 나의 평범한 순간을 비교해가지고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거든요. 그도 나와 똑같은 일상이 있어요.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의 최고의 순간을 또 남들이 보고 또 나락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비교하지 마시라. 그리고 비약하는 건 뭐냐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래서 이게 앞으로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큰 문제야 하고 한 문제를 막 비약시켜요. 그래서 또 자존감을 무너뜨리거든요. 그래서 비약하지 마시라. 있는 걸 그냥 그대로 두고 보시라 라는 거고 또 비난 내 스스로도 비난 너무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이러니까 안 되지. 아이한테도 너 그러니까 되겠어? 이렇게 한 가지를 놓고 비난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그냥 나를 좀 안아주시라. 그래야지 자존감을 그 언덕을 둔턱에서 떨어지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사랑력의 대상으로 1번을 나로 둬라? 이런 의미로 이해해도 되나요? 그렇죠. 내가 아까 말했듯이 내가 나를 사랑을 충분히 못하고 내 힘이 없으면 남을 마음껏 사랑할 수 없고 좋은 사람과 사랑을 유지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인 것 같아요. 이걸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비난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면 너는 그렇게 날 보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괜찮아. 이렇게 이것도 분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내 자체가 바로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제나송 님이 말씀해 주신 에릭 프롬이죠. 이분이 사랑의 기술을 쓴 분이고 얼굴부터 벌써 철학자 같아. 네, 너무 이분의 책을 진짜 20대 못 읽어본 게 참 한탄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이라도 아는 게 좀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인생 반 남았으니까. 에릭 프롬은 그 사랑의 기술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이란 한순간에 피었다가 지고 마는 감정 따위가 아니다. 그 감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 사랑은 아니라는 거고요. 끊임없이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 기술이자 결단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이야기랑 일맥상통하죠. 네. 사랑에 관한 오해의 배경이 있는데 이렇대요. 사랑은 이제 나한테 누가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받는 거고 내가 주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 어떤 대상이 왔을 때 짜잔하고 이렇게 확 눈꺼풀이 씌이면서 사랑하게 되는 거다. 어떤 대상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내가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된다. 힘을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또 한 가지는 사랑에 빠지는 최초의 순간만 사랑이라고 착각해요. 그 호르몬 확 나왔을 때. 그때만 그 감정, 감정의 파고만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오해의 배경이고요. 그래서 이 사랑의 막 치열한 온도 있잖아요.
그 사랑이 정말 뜨거운 사랑을 하는 분들을 보면 그거는 그 전이 너무 외로웠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인생이 이게 참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마치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신을 만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또 막 폭포처럼 막 간증하고 다니시거든요. 그 전이 너무 허전했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그 스피드라는 영화에 나오는 스피드 1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네. 산드라 블럭하고 키아누 리브스가 둘이서 마지막 순간에 키스를 하면서 한 얘기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빠진 사랑은 오래 못 간다던데 맞아, 라고 맞아. 얘기하고 끝나요. 그리고 스피드 2에서 헤어진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마치 그런 막 소용돌이 감정이 엄청 뜨거운 사랑인 줄 아는데 그거는 사랑이어서 그런 게 아니다. 그 전에 나의 외로움을 보상해 주느라 그런 마음이 드는 거다. 그거랑 비슷하네요. 롤러코스터를 꼭 타러 가라. 맞아. 아드레날린이 나오면서 그걸 심장이 뛰는데 심장이 뛰는 걸 사랑해서 뛰는 건지 착각하는. 착각한다. 그런 거랑도 맞아요. 약간 비슷하네요. 그쵸. 그래서 이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사랑에 대한 허상을 쫓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처럼 엄청난 희망과 기대 속에서 시작되었다가 반드시 실패로 끝나고 마는 활동이나 사업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사랑에 대한 나의 어떤 프레임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사랑은 금방 끝난 것처럼 보이는 거죠. 늘 우리는 실패하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것을 받는다. 이렇게 막 확 스파크가 있다. 이게 아니라 자신 속에 살아있는 것을 누구한텐가 준다. 나눠준다. 자신의 기쁨, 자신의 관심, 자신의 이해, 지식, 유머, 슬픔, 자신 속에 살아있는 굉장히 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걸 표현해주고 현시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다시 정의 내리는 거죠. 이거는 꾸준한 사랑인 거죠. 그래서 노력 없이 설렘과 기대로만 가득한 사랑, 이거는 도둑놈의 사랑. 네, 잘못된 거다. 도둑 심보. 네, 그런 건 없다. 그리고 사랑이란 것은 결국 인간의 실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이제 동물의 삶과 인간의 삶에 대한 얘기를 이 책에 쭉 써놓으셨어요. 동물은 그냥 자연이 주어진 대로 살아가도 되는데 인간은 너무 나약하고 그 와중에 사람과 사람 간의 유대가 없이는 살 수 없게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실존의 문제가 사랑과 너무 많이 결부돼 있다는 거죠, 인간은. 그래서 이게 더 복잡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랑이 공서적 합일이라는 것과 성숙한 사랑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양분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에리 프롬은. 그래서 저 공서적 합일은 무엇일까 보면은 쟤는 이제 뭔가 내가 성숙한 게 아니라 받기를 원하거나 뭔가 일그러진 사랑의 형태예요. 그걸 한번 자세히 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내 스스로가 제대로 서 있지 않아. 그래서 뭔가 의지해. 수동적으로 공서적 합의를 하는 사람은 상대에게 복종함으로써 그에게 속함으로써 내가 사랑을 받는다라는 감정을 가지려고 하는 거고요. 능동적인 사람. 이 사람은 공서적 합의를 상대를 복종시킴으로써 나한테 속하게 함으로써 내 쪽으로 끌고 옴으로써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둘 다 사랑의 참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성숙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나다운 거. 그 사람 다운 거, 그게 인정되는 사랑이 결국은 그 홀로서기라는 시가 있었죠, 예전에. 각각이 홀로서야 진짜 사랑이다. 시인들은 참 그걸 잘 표현해요, 그죠? 자기 다운 상대, 자기 다운 나가 같이 함께 있을 때 성숙한 사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사랑의 전제 조건이 있대요. 아까 말했듯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훈련해야 된다고 하고요. 아까 우리 사랑력들 여러 가지 5가지 저희가 배웠잖아요. 훈련해야 되고. 사랑력에 뭐가 있었죠? 친밀력, 그다음에 거절력 있었죠. 이게 정신 집중이란 건 거절력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너무 상대를 막 흐트러뜨려 놓지 말고 내가 사랑할 상대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설정해 놔야 되는 거고요. 인내라는 거, 이것도 인내력 말했고요. 그 과정 전체를 과정이 더디겠죠. 어디 이게 그냥 되겠어요. 막 아프고 힘들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힘들지라도 더딜지라도 그 과정을 인내하는 데서 성숙한 사랑이 오고요. 그다음에 관심은 사랑의 성장에 대한 최고의 관심을 목표로 두어야 된다고
이분은 말했어요. 그러니까 인간 존재론에 대해서 말하신 철학자이기도 하거든요. 그 존재에 대해서 사랑을 굉장히 높은 위치에 뒀거든요. 사랑이 성숙하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 그 자체를 목표로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성숙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요거 좀 공감이 가세요? 어때요, 기피디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그죠? 사랑이 저는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무엇이든 그냥 이 호르몬, 우리 사람이라는 게 호르몬이 있고 뇌에서의 흐르는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걸 그냥 따라가면 그걸로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려면 내가 의식을 갖고 움직여야 돼요. 그걸 뭐 이성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의식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뭐든 좋은데 그런 노력 없이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세상에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없으니까 저도 찾아 헤맵니다. 맞아요. 사람은 누구나 공짜 심리가 있고 전들 없겠습니까? 그쵸. 근데 없으니까 없을 때는 에이 이렇게 되는 거고 있으면은 취하고 싶죠. 그 있는 게 나한테 우연히 무언가 오면 그거는 운인 거죠. 나한테 한 번쯤 인생에서 좀 선물처럼 주는 운. 근데 대부분은 그 운이 많은 일에서는 없잖아요.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다른 이제 나쁜 악재들 때문에 다 잊혀지죠. 맞아요. 그게. 그래서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마지막 장이었거든요. 묵은지님 계속 오늘 뭐 너무 훌륭한 패널이었는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네. 어떠셨나요? 저 내적 성장은 기본이 자존감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모든 그쵸. 네, 다 펼쳐지는 것 같아서 오늘 또 마찬가지로 아까 자존감이 네. 있어야지 뭐 그 사랑력도 생긴다라는 그쵸. 거. 네. 훈련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자존감이 없으면 사실 힘들잖아요. 네. 무너지기 쉽고. 그래서 결국은 자존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와중에 자존감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랑에 대한 아젠다를 갖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함께 해주시니까 사실 저는 준비를 제대로 사실 오늘 못했거든요. 고백하건대. 알죠. 네. 풍성해졌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네, 사랑력 우리 모두 키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의 사랑이 감사합니다. 느껴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